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광교 아파트, 동탄 아파트 안 팔려요. 사장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전화가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안 팔리는지, 언제부터 팔릴지, 시장이 좀 언제부터 거래가 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력도 이제 한 장 남았습니다. 아직까지 올해 계획이 좀 미진한 부분 잘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자, 그럼 분위기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 한번 올 중반기로 한번 거슬러 가보겠습니다. 분위기는 주택시장이, 수도권 주택시장이 10월부터 잠잠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동탄, 광교 아파트 역시 예외일 수는 없겠죠. 특히 11월 중순 이후가 지나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또는 살짝 불안감을 느끼시면서, 불안이라기보다는 조급한 마음에 연락을 많이 주십니다. 왜 안 팔릴까요? 보러 오는 사람은 없을까요? 네, 모두 다 한결같은 질문입니다. 최근 광교 동탄뿐 아니라 인근 지역, 주변 지역, 기흥, 수지, 망포, 영통 모두 다 조용한 분위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8월 달로 거슬러 가봅니다. 계속되는 주택가격 상승에 정부는 이제 더 이상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주택 정책에 실패한 국민들의 분노가 정말 하늘을 찌르는 지경입니다. 이에 정부는 더 이상 대책을 내놓았다간 또 빈축을 사고 또 여론의 문매를 맞을 것을 두려워하죠. 더 이상 대책은 없고 정부에선 집값은 고점이다, 곧 떨어진다, 공포 분위기만 조성하며 주택 매수세를, 수요를 잠재우려 합니다. 대책이 없이 수요만 억누르려 하니 가격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죠. 주택 매매 지수는 상승을 합니다. 정부에서는 부동산, 주택 가격을 세운다는 명목으로 대출을 중단합니다. 가계대출 총량제를 실시한다는 거죠. 요즘 총량제 유행입니다. 음식점도 총량제, 대출도 총량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잔금을 준비 중이신 분들은 상당히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10년 전에 사전청약으로 입주를 앞둔 분들도 집단대출이 중단되어 길거리로 나앉을 판이었습니다. 참 당황스러운 대책이죠. 누군가는 말합니다. 국민을 향한 법률, 규정은 예측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그 규정을 기초로 많은 기업과 국민들이 계획을 세우고 또 실행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루아침에 규정을 난도질을 해버리면 우리 국민과 기업은 어떤 계획을 세우고 누구를 믿고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자꾸 이런 규정을 조잡하게 내다 보니 뒷생각하지 않고 남발을 하니 부작용이 여기까지 온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난 2014년, 15년인가요? DTI 규제가 10%를 올렸을 때 주택시장이 화랑이 시작이 됐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대출 중단을 선언해버리니 소비자, 수요자들의 심리는, 실수요자들의 심리는 또 한 번 위축될 수밖에 없죠. 게다가 그동안 너무 올랐습니다. 좀 쉬어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11월이 왔습니다. 원래 11월은 부동산 중개시장의 비수기입니다. 가장 큰 비수기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고요? 11월은 가정에 큰일이 많은 달입니다. 수능을 봐야 하고 수시 접수를 하고 기다리는 시기도 하고 아이들의 기말고사가 있고 또 각종 자격시험도 있습니다. 게다가 김장철이 되어 김장을 하고 준비를 하다 보면 어느덧 12월 초가 되죠. 그래서 11월은 손님이 없습니다. 자, 그럼 광교 아파트, 동탄 아파트 언제부터 좀 거래가 일어날까요? 정부에선 계속 수요 심리를 억제하기 위해 금리도 인상했습니다. 제로금리 시대가 끝난 것이죠. 약 20개월 정도 제로금리 시대를 보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금리 인상은 이미 예견된 것이라 시장에 큰 요동은 불러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전세자금 대출도 중단한다고 했다가 다시 재개를 했고, 이렇게 시장에 돈줄을 조이는 것으로 수요를 억제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도 대책의 일환일까요?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김장을 마무리하고 수시 합격자도 발표가 이미 12월 초까지면 다 이제 2차 합격자들의 발표가 다 되죠. 그래서 12월 초부터는 시장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1월, 2월, 3월에 이사를 해야 하는 실수요자들이 시장으로 모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도 거래량은 그리 크지는 않을 것입니다. 임대차 3법의 영향으로 가격은 큰 폭으로 상승하지만 거래량은 과거에 비해 위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예, 1월 시장은 임대 그러니까 전월세 시장 수요자가 많고 매매 시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 주변 지역, 그 다음에 광교 주변 지역, 예, 여러 영통 주변 지역, 기흥 주변 지역, 수지 아파트 주변 지역의 아파트들이 거래가 안 됩니다. 물론 광교, 동탄, 뭐 일부 단지들이 예, 대출이 중단된 단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 지역에는 대출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대출을 받아서 이사해야 할 분들이 움직이질 못하니 예, 그 위쪽으로는 거래가 어려운 것이. 두 개를 팔아서 하나로 가야 하고 하나를 팔아서 내 돈을 못해서 또 하나로 가야 하는데 이 시장이 묶여버린 겁니다. 그래서 동탄이든 광교든 거래가 없는 것이죠. 2022년 1월부터는 주택담보대출 1금융권에서 재개가 됩니다. 대출 총량제가 시작이 되면 금융기관마다 대출 총액을 정해놓고 실행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또 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A은행은 뭐 1억만 대출하겠다. B은행은 10억까지 하겠다. C은행은 얼마다. 그러면 우리 소비자들은 또 이 대출을 받기 위해 엄청난 머리싸움을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께서는 주목을 좀 하시고 이때부터는 좀 매매 거래량이 조금 지금보다는 훨씬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하지만 또 변수는 있습니다. 예,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 많은 분들의 관심사가 있죠. 주택정책이 어떻게 변할 것이냐, 더 악화될 것이냐, 지금보다는 규제 완화 쪽으로 되어 물량을 늘리고 공급을 늘려서 수요에 따라갈 것인지, 이거에 대한 매도자, 매수자들의 관망세가 유지가 될 것으로 또 보입니다. 이제 너무 불안해하지 않고 매도하시는 분들, 매수하시는 분들 그저 잠시 쉬어간다고 생각하십시오. 안 팔린다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전에도 그랬고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부동산 화랑기에도 대책이 나오면 또 쉬어가고 내려갔다 올라가고, 공급이 많으면 내려갔습니다. 공급이 가장 많았던 2018년, 19년에 광교의 중앙역의 자연앤 이스테이트가 9억까지 떨어졌었습니다. 아우, 참 몇 년 전이죠. 쉬어간다 생각하시고 마음 편하게 기다리시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